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코너클래스입니다.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거기에 걸맞는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신성장 동력 확보도 풀어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정부는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달러원 환율 추이 등을 고려하면 거의 확실시된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2006년 2만 달러 돌파 후 12년 만에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돌파하게 되는 겁니다. 무역 규모 1조 달러, 경제 성장률 3%대를 회복하고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성장 동력 마련 등 과제도 많습니다. 우선 정부 목표대로 2년 연속 3%대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합니다.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통화정책 정상화 등은 우리 경제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황이 언제까지 이어갈지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규제 개혁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미국발 금리 인상은 가계부채를 확대, 민간 소비를 제약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소득에 비해 떨어지는 삶의 질도 풀어야 할 숙제 중 하나입니다. OECD가 38개국을 상대로 조사해 내놓은 더 나은 삶 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삶의 질 순위는 2012년 24위에서 지난해 29위로 점점 후퇴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올라가는 것만큼 또 물가가 또 다시 같이 올라가니까 소득이 올라가도 딱히 뭔가 생활하기가 편해진다라고 딱히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양극화와 국민의식 등도 소득 3만 달러 시대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국민 3명 중 1명이 무술년 새해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역점과제로 적폐청산을 꼽고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2월 29일에 실시한 조사에서 새해 정부가 해결해야 할 최대 역점과제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1%가 적폐청산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일자리 확충이 17%, 양극화 해소와 북핵 해결은 나란히 11%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경제민주화와 안전사회 구축, 사회 안전망 확대, 그리고 개헌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 달력을 넘기며 기대되면서도 궁금한 게 바로 공휴일일 텐데요. 과연 올해는 며칠이나 쉴 수 있는지, 황금 연휴는 언제인지 김소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올해 공휴일은 총 69일. 1990년 이후 가장 많이 쉴 수 있는 해입니다. 주말까지 합치면 휴일은 119일로 늘어납니다. 하루만 연차를 내면 최장 나흘을 쉴 수 있는 징검다리 연휴가 많은 것도 특징입니다. 먼저 가장 긴 연휴는 9월 22일 토요일부터 닷새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로 27일과 28일에 휴가를 낸다면 최장 9일에 달하는 휴가도 가능해집니다. 2월에는 주말까지 이어지는 설 연휴로 나흘을 연달아 쉴 수 있습니다. 3월에는 3일절이 목요일인데 금요일 하루만 연차를 내면 주말까지 4일간의 연휴를 보내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휴일이 없어 아쉬움이 남는 4월을 지나면 5월에는 어린이날부터 5월 7일 대체 휴일까지 4일간의 여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바로 2주 뒤엔 석가탄신일이 덤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6월에는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현충일까지 모두 2번을 쉴 수 있습니다. 8월 광복절과 9월 추석 연휴를 지나면 10월에도 2개의 휴일이 있습니다. 10월 3일 개천절과 9일 한글날입니다. 올해 11월은 연휴가 없고 성탄절이 마지막 휴일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7년을 지나 찾아온 새해. 대체 공휴일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여유로운 한 해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네, 주유소나 음식점, 미용실 등 자영업소들이 여전히 제대로 노동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반 형태도 다양했습니다. 새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당국이 특히 이 부분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섭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음식점과 미용실, 주유소 등 서비스업 사업장 가운데 80%가 넘는 곳에서 노동기준 위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하반기 3,00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 체불 등 기초 고용질서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2,424개 사업장에서 위반 사항이 드러났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별로 보면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업장이 1,843개로 가장 많았고 1,121개 사업장은 임금을 제때 주지 않았으며 최저임금을 채워주지 않은 곳도 143개에 달했습니다. 법 위반 사항은 업종별로 다른 특징을 보였습니다. 음식점과 미용실, 주유소 세 업종 가운데 음식점은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63%로 가장 많았습니다. 반면 미용실은 최저임금 미준수, 주유소는 임금 체불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용부는 법을 위반한 2,024개 사업장 중 24곳을 사법 처리하고 300곳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엔 상반기 대비 법 위반 사항 적발률이 3.6%포인트 상승하고 사법 처리 건수도 60%나 늘었습니다. 고용부는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6% 오른 점을 감안해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집중 감독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영세업체의 인건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네, 지난해 코스피 주식을 산 투자자의 평균 수익이 정기예금 가입자의 16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주식과 부동산, 채권 등 주요 자산 가운데 가장 높은 수익률을 올린 건 주식이었습니다. 코스피는 지난해 말 2,467.49로 지난해보다 21.76%가 올랐고 코스닥 지수는 같은 기간 26.44%가 상승했습니다. 이는 당시 연 1.4% 금리로 팔린 은행 정기예금 수익률의 15.5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상장 채권의 투자 수익률을 보여주는 한국거래소의 KRX 채권 지수도 0.6%, 국내 채권형 펀드 수익률도 1%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수출이 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반도체는 20여 년 전 총 수출액을 뛰어넘을 정도로 호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올해는 원화 가치 상승과 유가, 금리 상승의 이른바 3고와 보호무역주의가 맞물리면서 힘겨운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5,739억 달러, 3년 만에 처음 증가한 것이자 역대 최대치입니다. 수입을 더한 전체 무역액은 1조 520억 달러로 3년 만에 무역 1조 달러를 회복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의 세계 시장 비중도 3.6%로 신기록을 썼고 세계 국가 중 수출 순위도 8위에서 6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신기록 풍년의 주역은 역시 슈퍼 호황을 맞은 반도체였습니다. 반도체 수출액은 979억 달러, 단일 품목으로는 처음으로 900억 달러 고지에 도달했습니다. 20여 년 전 총 수출액을 거뜬히 제치는 수준입니다. 차세대 저장 장치 SSD와 OLED 등 고부가가치 품목도 30% 이상 늘며 수출에 힘을 실었습니다. 다만 올해도 지난해처럼 두 자릿수 성장률을 이어갈 수 있을지는 자신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떨어지고 금리와 유가는 오르는 데다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의 악재도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증가율 목표를 크게 낮춰 잡았습니다. 올해도 역시 여러 가지 대내적으로 어려운 환경입니다. 어려운 중에도 4%의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특히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와 철강 분야의 수출 전망이 밝지 않다며 올 상반기 중 수출 지원 대책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들보다 15살에서 64살까지 생산 가능 인구 감소 속도가 월등히 빠른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향후 20년간 OECD 회원국들은 생산 가능 인구가 0.1% 감소하는 데 그치지만 한국은 고령 인구 급증으로 18.9%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여타 회원국들은 40대 이하가 줄어든 만큼 50, 60대 인구가 늘어나는 반면 한국은 40대 인구 감소가 두드러진 상황에서 65세 이상 고령층이 급증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60세 이상 고령층 인력 활성화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됩니다. 농작물을 단순히 생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공, 판매하고 체험까지 곁들인 6차 산업으로 확대할 경우 소득과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농작물 소비 확대 효과까지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소시지를 곁들인 빵이 오븐에서 노릇노릇 익고 있습니다. 경기도 평택에서 생산된 유기농 쌀로 만든 쌀빵입니다. 이곳에서 생산된 각종 쌀빵은 직매장에서 판매되는데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가 좋습니다. 매출을 45억 원이나 올려 전년도보다 54%나 증가했고 종업원도 30명으로 5명이나 늘었습니다. 계약 재배에 참여한 인근 170여 농가는 판로 걱정을 덜었습니다. 연 한 20톤 정도 쌀 사용량에서 지금은 한 3,000톤 정도를 쓰고 있으니까 그 양적으로 굉장히 성장을 했고요. 쌀 가공식품이 이렇게 다양하게도 나오는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인지시켜 준 것만으로도 떡볶이나 떡국에 사용될 각종 가래떡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도정한 지 5일 이내 쌀에 각종 곡물을 혼합해 만들기 때문에 고소하고 영양가도 높습니다. 최근 미국으로 첫 수출했고 조만간 홍콩, 대만으로도 수출합니다. 도정한 지 5일 이내에 쌀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주 신선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전국의 6차 산업 참여 농가 5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년 전에 비해 소득은 26%, 일자리는 183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진청은 이에 따라 품종 보급부터 가공, 판매에 이르기까지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강창호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자들이 실명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다른 은행 계좌로 출금은 할 수 있지만 입금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정부가 내놓은 실명 확인 입출금 시스템은 가상화폐 거래에 본인 확인이 된 거래자의 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 사이의 입출금만 허용됩니다. 하지만 시행 과정에서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보고 타행 계좌로의 인출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입금을 제한해 거래 시장의 과열을 막고 기존 거래자들의 신속한 실명 확인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같은 직장에서 20년 동안 하던 일 대신 다른 업무를 맡게 된 한 근로자가 돌연사했습니다. 업무상 재해 여부를 놓고 법적 공방이 벌어졌는데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지 오예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40대 남성 A씨는 국내 한 대형 자동차 회사에 입사해 20년간 부품 공장에서 품질 검사를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몇 해 전 본인 의사와는 무관하게 다른 부서로 발령났고 배선 정리 작업이라는 익숙지 않은 업무를 하게 됐습니다. 6개월 뒤 야근을 마치고 돌아온 A씨는 집에서 잠을 자던 중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인사발령 이후 생긴 야간 근무와 피로 누적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사망 원인이 분명치 않은 데다 죽음에 이를 정도의 스트레스는 없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업무가 바뀐 뒤 주변에 자주 괴로움을 토로한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A씨는 사망 전 직장 동료나 가족에게 전보를 거부하지 않은 게 후회된다거나 죽고 싶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곤 했는데 재판부는 이후 야간 근무가 추가된 데다 사망 전날 회사 순환 업무 방침으로 또 다른 업무를 맡게 된 점도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평소 질병이 없었던 A씨가 새 업무를 맡게 된 뒤 피로와 스트레스가 쌓였다고 인정하며 그의 죽음이 직장 업무와 연관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TV 오예진입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을 데이터로 알아보는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 2018 무술년에도 구분할 캐스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계획한 일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고 보니 석지연 아나운서에게 아직 새해 인사를 못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그럼 석지연 아나운서는 혹시 새해 계획하신 일이 있나요? 네, 남들처럼 책도 많이 읽고 또 자기 개발도 열심히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더 많이 베풀자 이런 계획들을 세웠는데 조금 부끄럽지만 사실 작년에 세웠던 계획들과 참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하지만 올해는 꼭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네, 저도 이 야심찬 새해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18년 대한민국 성인 남녀의 이 새해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얼마 전 취업 포털 잡코리아가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과 함께 새해 계획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이 대학생 969명, 직장인 792명, 또 취준생 642명 등 이 성인 남녀 2,403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였습니다. 꽤 규모가 있는 설문조사였네요. 그렇다면 저희처럼 해마다 새해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았나요? 네, 이 조사 결과 성인 남녀 10명 중 7명이 새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84.2%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해마다 실패하면서도 번번이 다시 세우는 단골 새해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계획이 단골 계획의 1위를 차지했는지 짐작이 가시나요? 매년 세우는 단골 새해 계획이라 글쎄요. 제 생각에는 자기 개발이었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항상 그렇거든요. 아쉽게도 틀렸습니다. 매년 실패하면서도 다시 세우는 단골 새해 계획 1위는 바로 다이어트였습니다. 전체 60.5%가 응답을 해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고요. 뒤를 이어서 다이어트와 비슷한 운동이 31.9%로 2위를 차지했고, 그 다음이 이 석지연 아나운서가 얘기한 자기 개발이 31.8%의 응답률을 보이면서 3위에 올랐습니다. 뒤이어서 4위는 외국어 공부, 5위는 몇 권 이상의 책 읽기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대부분 목표하는 새해 계획이 다들 비슷한 것 같아요. 운동이나 다이어트, 또 독서와 외국어 공부를 비롯한 자기 개발이 상위권에 올랐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골 계획의 비슷한 문제는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건데요. 실제로 새해 계획의 유효 기간을 질문한 결과 약 77%의 응답자가 석 달 내에 새해 계획이 무너지고 만다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기간을 살펴보니까요. 3월이면 흐지부지 된다는 응답이 34.4%로 가장 많았고 1월도 안 돼서 무너진다는 응답이 26.9%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작심삼일을 꼽은 응답이 15.9%로 6개월을 간다는 응답보다 더 많아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작심삼일이 저렇게 많다니 충격적인데요. 대부분 지키지 못할 걸 알면서도 또다시 계획을 세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직업에 따라 새해 계획에도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직업별로 분류를 해보니까 조금씩 새해 계획이 달랐는데요. 이 직장인의 2018년 새해 계획 1위는 36.2%가 꼽은 국내외 여행이라고 차지를 했습니다. 뒤이어서 다이어트와 이직, 그리고 재테크와 자격증 취득을 가장 많이 세운 새해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네, 국내외 여행이 1위를 차지한 것도 그렇지만 또 이직이 새해 계획 중 하나라는 것도 좀 인상적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같은 배경에는 평생 직장이 사라지고 워크앤라이프 밸런스와 이 복지를 우선순위로 두는 최근 현상에서 원인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취업 포털 사람인에서 직장인 35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28.7%만이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 만족한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직을 하고 싶은 이유는 낮은 연봉과 부실한 복리 후생제도 등 근무 여건에 대해서 불만족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나타났습니다. 네, 더 좋은 직장을 찾아 이직하겠다는 계획 가지신 분들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학생들은 어떤 새해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이 대학생들의 가장 큰 새해 계획은 직장인들과 비슷했습니다. 다이어트와 국내외 여행이 1, 2위를 차지했는데요. 눈에 띄는 건 3위에 아르바이트가 올랐다는 겁니다. 학교 생활의 취업 준비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도 해야 하는 대학생들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일까요? 올해는 새해 갖고 싶은 것에 대해 경제적이고 직업적인 내용이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새해 가장 갖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직장인의 25.8%가 빵빵한 통장 잔고라고 답을 했고요. 취준생은 51.4%가 응답한 입사 통보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여러분은 보다 풍성한 2018년을 위해 어떤 새해 계획을 세우셨나요?
부디 올해에는 계획한 목표가 모두 달성되고 바라던 것 역시 모두 이뤄지는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뉴스 구보나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